서양 미술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토 디 본토네인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림은 뭐랄까 되게 평면적이고 상징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조토가 그림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은 감정,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같은 3차원 공간을 딱 불어넣으면서 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 조토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조토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비잔틴 양식이라는 게 대세였어요. 이 그림들 좀 보세요. 초점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저 너머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 속 인물들도 실제 사람이라기보단 어떤 신성한 상징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 그림들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성스럽고 숭고하죠. 그런데 뭔가 좀 비어있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희로애락 같은 거요. 그리고 뭔가 묵직한 무게감 같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좀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조토가 활동하기 전의 세상, 이 깊이가 없던 세상은 대체 어땠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다른 그림들도 한번 볼까요? 인물들이 꼭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죠? 신성한 공간에요. 배경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산이나 들이 아니라 그냥 온통 황금빛이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당시 비잔틴 미술은 현실을 그대로 베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징인 거죠. 천국이라는 신성한 관념을 보여주기 위한 약속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조토가 등장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릴 그 당시 예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돌려서 13세기 피렌체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미술의 새로운 시대를 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스승인 치마부에와 그의 제자 조토입니다. 조토는 1267년쯤에 피렌체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양치기 소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 피렌체에서 제일 잘 나가던 화가 치마부에의 눈에 띄어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재밌어요. 스승인 치마부에는 기존의 비잔틴 양식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뭐랄까 개량한 대가였어요. 그런데 제자 조토는요, 아예 판을 새로 짰습니다. 기존의 전통을 그냥 깨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증명하는 게 바로 단테의 말입니다. 그 유명한 신곡에서 뭐라고 했냐면 옛날엔 치마부에가 최고였는데 이젠 조토가 대세라서 스승의 명성이 가려졌다고 딱 써놨어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 이렇게 공인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조토의 등장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스승을 뛰어넘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입니다. 조토는 이 아담한 예배당의 벽을 온통 그림으로 채웠어요. 예수와 마리아의 일생을 담은 38개의 장면을 프레스포아로 그렸는데요. 바로 이 작업이 미술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조토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의 문법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게 바로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왼쪽이 그전, 오른쪽이 조토.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조토의 그림 속 사람들은 진짜 땅을 딛고 서 있어요. 무게가 느껴지죠? 심지어 우리한테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와, 이건 그 당시엔 정말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조토가 일으킨 첫 번째 혁명, 그건 바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틀에 박힌 그런 경건한 표정이 아니에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림에 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조토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인 에도라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그냥 종교화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나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슬픔을 담고 있어요. 특히 저 위에서 슬퍼하는 천사들 얼굴 좀 보세요. 그냥 슬픈 표정이 아니라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잖아요. 이건 진짜 고뇌 그 자체예요. 조토는 이렇게 격하고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은 바로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되는 그 복잡한 원근법, 그거 나오기 10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런데도 조토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3차원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배경에 실제 풍경이나 건물을 그리고 사람들 앞뒤로 겹쳐서 배치하는 식으로요. 꼭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토가 어떻게 르네상스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그의 엄청난 영향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1300년대에 조토가 감정과 공간이라는 새로운 길을 딱 열어주니까 100년 뒤에 마사초가 원근법을 적용하고 또 그 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거장들이 과학적인 완성도를 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조토였던 셈이죠. 조토는 나중에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건축가로서도 최고의 인정을 받습니다. 피렌체의 상징, 저 두오모 대성당 옆에 있는 종탑 있죠? 저걸 조토가 설계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가 그냥 그림 잘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창조적인 천재. 그러니까 르네상스인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진정한 르네상스맨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토가 이뤄낸 변화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냥 기록에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바꿨고요. 의미 없는 상징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그리게 했고요. 밋밋한 평면 장식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3차원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조토는 그림에게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에요. 신의 위대함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뇌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를 서양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요?